자, 2023년 9월 26일 화요일 녹음되고 있는 만화클래식 210편입니다. 210편을 한 3번 녹음하는 것 같네요. 자, 오늘도 다빈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다빈님 고해성사 하셔야 될 게 하나 있죠? 네, 하나 있는데 저희가 이제 210편 망가다 녹음을 했는데 네.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제게. 저도 좀 지직거리긴 했습니다. 네, 이런 사고가 한 번이 아니고 2번이나 일어나서 저희가 이번에 망가다 녹음 방식을 아예 바꾸기로 했고, 첫 번째 날린 게 뭐지? 치키타 99. 치키타 99. 치키타 99를 치와라 99를 할 뻔했어. 둘 다 제가 추천한 만화였는데 그것도 한번 날라가서 걔는 아예 삭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원래 녹음하려고 했던 만화 에피소드는 연휴가 끝나면 이제 저희가 만나서 재녹음을 하기로 했고, 근데 또 다음 주 연휴 끝나면 망가다 말고도 녹음할 게 워낙 많아서 괜찮을라나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떻게든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원래는 만나서 녹음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전우님과 저랑 다빈님도 저희 회사 입사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저희끼리는 각자 집에서 빨리빨리 녹음해서 빨리빨리 편집하기 위해서 각자 집에서 녹음기를 두고 이때까지 녹음을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잘 됐었는데, 이제 우리가 음질을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쭉 만화클래식 들어주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음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바꿔서 썼는데 음질은 좋아졌는데 네. 얘가 뻑이 나는 경우가 작게 생겨가지고 한 2번 정도 그러고 나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망가다도 이제 한번 만나서 녹음한 형태로 바꾸자라고 해서 다음 달부터는 이렇게 만나서 녹음한 형태로 좀 바뀌게 될 것 같고, 어쨌거나 저는 요즘 만화클래식을 이렇게 그래도 우리 자주 올리는 편이잖아. 일주일에 한 개는 올리죠. 자주 목표는 올리는 지키고 편을 있어요. 보면서 되게 흐뭇해하고 있다. 이제 이 망가다의 새로운 주인은 정답인이다.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제 다빈님은 아실 텐데 제가 일을 하다 보면 우선순위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네. 만화클래식은 솔직히 그 재밌긴 하지만 뭐 이렇게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리는데, 옆에서 다빈님이 자꾸 이번 주에 뭐예요? 추석에 뭐예요? 우리 뭐예요? 다음에 뭐예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사람을 잘 뽑았다. 그리고 이번에 파일 날라갈 때도 너무 진지하게 통곡을 하는 거야. 원래 다빈님이 감정 변화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아, 이제 이 만화클래식의 반지의 주인은 바뀌었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도 다빈님을 중심으로 코너들을 네. 짜 들어가면 되겠다. 저는 들러리로 열심히 잘 살아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도 지난번에 올렸던 방송을 보고 듣고 루이스 문님께서 댓글 하나 달아주셨더라고요. 네, 루이스 문님께서 금시초문의 작품의 작가라 이번 화 듣고서 읽어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선하게 다가올 것 같은 작품이에요 라고 남겨주셨고, 안 그래도 이세린 가이드 읽은 직후라 비슷한 음식 만화의 결일 것 같아 더 기대됩니다. 그리고 저도 무빙에 대한 좋은 말들이 자꾸 들려서 디즈니 플러스에 가입을 할까 말까 고민하게 만드네요. 우선 웹툰부터 챙겨보려고 합니다. 원작이 먼저죠. 만화클래식에서도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네요. 이게 207편 리뷰죠. 이자혜 네. 작가님의 미랄의 양식을 주셨고, 이 작품에 대해서 댓글을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저도 이 작품 처음 알게 된 작품이죠. 근데 아무래도 다빈님이 인생 3회차를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보다 만화를 훨씬 많이 알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런 작품들 많이 들고 와서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 그런 작품들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빈님 추석이에요. 네. 실감이 안 나. 예, 추석이고, 그리고 명절의 개천절까지 포함해서 임시 공휴일까지 해서 대체 공휴일이라 그러나요? 그것까지 해서 쉬는 날이 무려 6일이나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 쉬면 또 그 다음 주에 한글날 있어서 제 주변에는 막 여름휴가 15일 이 정도로 받고 지금 여행 떠나 있는 친구들도 꽤 있어요. 와, 회사에서 그걸 용납한단 말이야? 좋은 회사에 다니는지. 좋은 회사 다니는 거야. 아니면 시스템이 잘 돼 있거나 네. 없어도 일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다빈님은 이번 명절에 뭐 하세요? 저는 주말에 친척들 중에서 올해로 환갑을 맞으시는 분들이 2분 계셔서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누군지 네. 모르겠지만. 네. 거기 환갑잔치에 가야 하고요. 아, 네. 외가 쪽 친척분들이신데 외가에는 그래도 친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파티다 하는 마음으로 가려고 하고, 거기 가기 전에는 이거
망가다 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머리를 새로 해야 돼서 네. 미용실 예약을 해놨고 또 명절 끝나면 앞에 말한 대로 녹음해야 할 게 좀 많기 때문에 그 만화들이랑 이번에 새로 10월 되면 또 새 만화 사야 하니까 그 만화들 같이 읽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명절에 뭐 친척들 만나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네. 예, 사람들이 되게 그런 걸 많이 찾아요. 뭐 정주행할 거 없나? 그러니까 이 쉬는 동안에 쭉 이렇게 편하게 볼 수 있는 것들 없나? 이런 것들 많이 찾으시는데 요즘은 아무래도 OTT 시대잖아요. OTT 네. 뭐 하나는 보시죠. 하나는. 하나는 있죠, 아무래도. 뭐 디플을 보든지 디플 담배 이름 같다. 디즈니 플러스를 보든지 넷플릭스를 보든지 왓챠를 보든지 웨이브를 쓰시는 다들 하나 쓰잖아요. 근데 뭐 만화는 우리 같은 사람이나 이 방송 들어주시는 분들은 맨날 읽는 거니까 그렇다고 치고 명절에 할 일 없을 때 만화 말고 만화랑 관련된 컨텐츠나 만화의 이웃사촌 정도 되는 컨텐츠들 중에서 괜찮을 것들 명절 기간에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 게 뭐가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다빈님은 애니메이션에 능통하시고 저는 요즘 재밌게 본 OTT 드라마가 하나 있어서 그 얘기를 명절 특집으로 오늘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다빈님이 먼저 들고 오신 애니메이션 얘기부터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근데 그 전에 네. 그래도 만화 팟캐스트인데 만화 추천 안 하고 OTT에서 볼 수 있는 영상 작품들 추천하는지 이유도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맨날 만화 보니까 네. 만화 얘기는 평소에 하면 되지.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명절날 쉬는데 이게 쉬는 날 누워서 하는 게 이북으로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 말고 알잖아. 만화책 쌓아놓고 이렇게 쫙 보는 그게 좋죠. 그런 식으로 봐야 되는데 만화책은 지금 이 방송 듣고 배송하면 늦다. 추석 다 지나고 오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만화책은 평소에도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 것보다 만화 관련 있는 이웃사촌 콘텐츠들로 좀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명절에 정주행하면 좋을 것 같은 애니메이션으로 다빈님은 어떤 작품 들고 오셨습니까? 저는 추석이니만큼 네. 민족 대명절이잖아요. 그래도 이름이. 그 표현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그쵸.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민족의 대명절 예능에서 추석입니다. 할 것 같은 멘트인데 어쨌든 그래서 좀 화목하고 밝고 또 조금 지쳐있던 일상의 휴식 같은 전환이 되는 애니메이션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네. 제가 그런 애니메이션을 즐겨보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좀 충격을 받았고 그러다가 좀 밝은 작품 그래도 찾아보면 있으니까 하나 골라볼까 하다가 네. 최근에 추천해야 하는 되게 명확한 이유가 생긴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 있어서 그걸 들고 왔고 아마 모르는 분들보다 아는 분들이 훨씬 많을 샤프트에서 제작했고 신보 아키유키 감독의 우로부치 켄 각본작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 일명 마마마 시리즈입니다. 근데 인수 작가님은 이거 다 보셨나요? 그럴 리가. 4편까지는 보고 와달라고 제가 그랬는데 아니 뭐 좋아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보는 게 좋죠. 근데 네. 1편을 보다가 1편 다 봤다? 1편은 1화죠. 1편은 다 보고 1화 20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봤어. 봤다고. 사람이 얘기하면 끝까지 좀 들어봐. 봤다고. 근데 2화를 보는데 난 더 이상 이해가 안 돼. 2화부터. 2화는 당연히 2화니까 이해 안 되죠. 기회를 봐야 되는데. 만화의 세계에선 1화에 이해가 안 되면 2화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어쨌든 그래서 시도를 안 한 건 아니에요. 보면서. 네.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너무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이 너무 바쁘게 막 지나가고 2화만 어쩌다 보니까 2화 정도 보다가 뒤에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거기서 멈췄어요. 2화까지 봤어요. 근데. 그러면 3화, 4화는 아직 못 봤다. 아직 안 본. 이러면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너무 적어지긴 하는데. 네. 왜 이게 3화, 4화까지 봐야지 스포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네, 범위가 비교적 넓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그 안에서 좀 해보자면 일단 따로 추천하고 싶었던 이유가 생겼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24년 겨울에 이 마마마 시리즈의 새 극장판인 발푸르기스의 회천이 개봉한다는 뉴스가 뜨고 그거랑 같이 PV가 공개가 됐어요. 최근에. 근데 이 시리즈 뭔가 리액션 해주고 싶다. 정말요? 네. 근데 잘 몰라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런데 이게 진짜 10년 만에 나오는 새 극장판이거든요. 그 전에 나왔던 극장판 반역의 이야기가
2013년에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 2020년 이후로는 진짜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네네. 21년에 이제 후속작을 낸다고 제작진들이 얘기를 해서 제가 그거를 보고 잠깐 정신이 오락가락했어요. 막 소리 지르고 그랬던 게 어제처럼 생생한데 그렇게 공개를 한다고 큰 소리 쳐놓고 23년까지도 소식이 별로 없다가 최근에 딱 PV가 공개되었는데 그거를 보고 제가 기대가 너무 돼서 이 얘기를 어디선가 해야겠어 해서 10월에 AS 코너에 아무 상관도 없지만 슬쩍 끼워 넣을까 생각하다가 이 추석 특집으로 이제 애니메이션 추천하고 OTT 드라마 추천하는 시간이 생겨서 이걸로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추석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냥 봐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봐줘. 미안해요.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데 제가 이 2화까지 보고 탔다니. 근데 솔직히 처음 시작하면 주인공이 갑자기 꿈을 꿔. 네. 꿈을 꾸더니 무슨 일이 생겨. 그러더니 다음날 학교를 갔더니 비슷한 일이 또 생겨. 네. 그러면서 이게 현실과 꿈과 뭔가 이렇게 막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하여튼 이 아저씨가 보기에는 뇌 용량의 한계가 오는 그런 내용이라서 그림도 이쁘고 다 좋은데 좋아요. 다빈님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는 작품이긴 한데 여러 부분의 스토리가 너무 어렵더라. 너무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캐릭터는 귀엽지만 스토리가 너무 복잡해서 이 편에서 이제 일단은 드롭할 수밖에 없었다. 네, 초반에 복잡하게 특히 보이는 게 맞는데 네. 이 머리 아픈 내용을 왜 이 귀중한 추석에 제가 보아야 하냐, 좀 뭔가 작품성이 있는 애니메이션이냐, 이 설득하기 위한 얘기에 좀 들어가자면, 네. 일단 이 마마마 시리즈는 제작사인 샤프트의 명실상부한 대표작이거든요. 이게 애니메이션으로서 받을 수 있는 상은 거의 다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온 지 10년이 더 지나서 이제 TVA판이 처음 나온 지는 이제 15년 가까이 다 돼가는데, 그런데도 꾸준히 회자가 되고 새로운 시리즈가 10년 만에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가진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놀랍네. 네. 이 회사도 되게 특이한 회사인데 저희 만화 클래식에서 다룬 만화 중에 이 회사가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경우로는 그래도 마을은 돌아간다가 있거든요. 전우님이랑 저랑 엄청 좋아했던 그 작품인데. 왜 나도 좋아했어. 나도 기억나. 맞아요. 네. 엄청 다작을 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이 마마마 같은 굵직한 대표작들로 먹고 살아가는 회사고 이외에는 니세코이, 메카쿠시티 액터즈 같은 애니메이션 만들었고 그리고 이 회사를 먹여 살리는 2010년대의 대표작으로는 모노가타리 시리즈가 있습니다. 유명한 회사예요. 뭔가 많이 만들진 않는데 뭔가 강력한 팬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꽤나 재밌는 그런 작품들이라는 거죠. 네. 이게 시리즈가 제가 봐달라고 얘기한 TV판 애니메이션 12화 있고 극장판 있고 반역이라는 극장판 또 있고 외전 시리즈가 있는데 그래서 본편만 따지면 시리즈가 그렇게 많이 나온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인기가 하도 많아서 절대 죽지 않는 아직도 살아있는 작품 중에 하나고 샤프트 작품 라인업을 딱 보면 모르는 분은 이게 뭔데 하시겠지만 아는 분은 이게 이 회사였구나 좀 특이한 회사지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애니메이션 스타일 자체가 되게 독특한 게 극단 이누카레라는 곳하고 협업을 해서 애니메이션 그림이 등장하는 장면하고 콜라주 아트를 섞어서 제작 하는 스타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작화 중에 되게 이상한 이미지, 텍스트 콜라주 이미지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 배경 작화도 되게 무기질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샤프트라는 회사 하면 되게 유명한 게 샤프트 목꺾기라고 캐릭터들이 인간이 할 수 없는 목꺾기의 구도를 가지고 자꾸만 목을 꺾어요. 자꾸 목을 샤프트 목꺾기. 목꺾기. 샤프트 각도라고 치면 나오는데 그런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저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되게 바보 같은 질문이긴 한데 너 평생 애니메이션 5가지만 볼 수 있으면 뭐 볼래? 이런 질문을 가끔 해요. 이걸 어떻게 꺾어 사람이? 네, 그게 얘네 스타일이에요. 아. 그냥 그렇게 그리는 건데 어쨌든 제가 제일 먼저 얘기를 하는 애니메이션이 우선 듀라라라고 그 다음이 이 샤프트에서 제작한 모노가타리 시리즈일 정도로 안 맞는 사람은
이게 뭐야 싶겠지만 맞는 사람은 정말 좋아하는 그런 작품들을 만드는 회사고 네. 특히 마마마 같은 경우는 그 이누카레랑 하는 콜라주 아트가 작화랑 진짜 잘 어울려요. 그래서 되게 탁월한 영상미를 자랑하는 그런 작품 중에 하나고 1, 2화만 봐도 좀 그래도 영상미가 되게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그림은 되게 이뻤어요. 네. 그림은 되게 이뻤고 그러니까 약간 내용이 어려운 거지 캐릭터의 맞아요. 뭐 귀여움이나 그리고 뭐 미장센 이런 것들은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편이 TV판이잖아. 네. TV판인데 높은 편이었다라고 저는 잘 모르지만 애니메이션은. 그리고 이게 좀 신기한 게 아까 저는 이해 못하고 멈췄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다비님이 이제 점심시간에 혼자서 보면서 막 구글구글 거리고 있더라고. 막 이게 뭔가 감동받는 표정으로. 근데 우리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그냥 다비님은 이어폰을 꽂고 그걸 보고 있고 우리 직원들은 그냥 화면만 보고 있는 거지. 네. 보는데도 일정한 순간이 오면 다 그 작품을 보면서 다 알더라고. 나 빼놓고. 유명하니까. 다 알면서 뭐 그 어떤 자막 나올 때 이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그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상한 놈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우리 회사 사람들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거든요. 전부 다. 근데 이렇게 네. 다들 재밌어하는 거 보니까 참 재밌는 작품인 것 같긴 하다. 그러니까 이번 추석에 정주행해도 이상할 것 없는 작품인 건 알겠는데 네. 그래도 스토리는 좀 어려우니까 오늘 방송을 기점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스토리 설명은 조금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스토리 설명이 이게 설명을 하면 스포일러가 돼서 스토리를 설명한다 하는 게 되게 어려운 애니메이션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라프텔이 되게 스포 안 하고 의미심장하게 잘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치. 그걸 퍼왔는데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우는 그런 어디에나 있는 일상. 미타키하라 중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중학교 2학년 카나메 마도카도 그런 일상을 보내는 사람 중 하나였다. 어느 날 그녀에게 신비한 만남이 찾아온다. 마도카 앞에 나타난 신비한 생물 큐베 그리고 수수께끼의 전학생 아케미 호무라. 그 만남은 우연일까 필연일까 그녀는 아직 모른다. 그것은 마도카의 운명을 더욱 크게 바꾸어 놓을지도 모르는 어떤 사건이었다. 불가사의한 만남이 한꺼번에 이어지는 가운데 마도카는 마법소녀가 어떤 존재인지 어렴풋이 알게 된다. 마법소녀들의 운명 이야기 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일단 작가님한테는 4화까지만 봐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게 3, 4화에 중요한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그 책상을 그렇게 치면서까지 화낼 일은 아니잖아요. 되게 소극적으로 쳤고요. 네. 네, 그래서 3화까지만 봐달라고 할까 4화까지만 봐달라고 할까 하다가 저도 작가님이 봐달라고 한 거 보란 데까지 봤는데 4화까지 보는 게 맞다 싶어가지고 네. 봐달라고 했는데 안 보셨어요. 미안합니다. I'm sorry. 근데 정말 최선을 다했어. 내 바쁜 일정. 맞아요. 어제 인스타 스토리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하여튼 일이 되게 많아서 그런 와중에도 옆에 틀어놓고 어떻게든 보려고 했었는데 미안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4화까지 봤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그래서 4화에서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작품의 싹수가 되게 충분히 드러나는 지점이 나와요. 이게 후반부로 갈수록 충격적인 작품이긴 한데 거기를 말하면 이 방송이 한 2-3시간짜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이게 유명한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안 본 분은 있어도 스토리나 충격 반전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만화 클래식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이제 조금 이 작품의 분량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되게 귀엽잖아요, 그림체가. 그죠. 그리고 꿈꾸는 거 빼고는 조금 일상적인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맨 처음에 마도카 안에 집 나오고 가족 나오고 학교 등교하는 거 나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진짜 잔혹하고 충격적인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있고 그냥 뭔가 어두워. 네, 엄청 어둡죠. 뒤로 갈수록 어두워지는데 그나마 1화에서 그 꿈에 등장하는 호무라 모습이 처음부터 어두우니까 이거 그냥 마법소녀물이 아닌가 보다. 이거 그냥 귀여운 애니가 아닌가 보다 하고 대충 밑밥은 깔아주는데 생각보다 좀 어두운 분위기네? 하고 보면은 되게 충격받을 부분이 많은 애니메이션이고 일단 다른 마법소녀물 특히 유아용으로 겨냥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마법소녀가 이 세계를 구하는 게 주가 되잖아요. 근데 이 마마마 같은 경우에는 그 마법소녀물을 뒤집는 것에서부터 일단 시작을 하는데 끝에까지 가면 어떻게 봤을 때 이 이야기는
이 마법소녀가 정말 세계를 구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마법소녀가 세계에 거스르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으로 가는 스토리가 되게 잔인하면서 한편으로는 엄청 탄탄하고 또 인수 작가님이 말한 것처럼 초반 스토리가 조금 의문으로 다가오는 지점들이 있는데 네. 그중에 큰 존재가 처음에 꿈에 나오는 아케미 호무라라는 친구 때문이거든요. 걔가 아무런 설명을 안 해주고 그냥 전학 오는 친구요? 네. 나와서 그냥 이것저것 뭐라 하는데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친구에 대한 설명을 한 회차를 통으로 써가지고 확실히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관이 되게 큰 거에 비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없어요. 그래서 완결이 TVA판 12화로 사실은 확실하게 난 편인데 거기서 사실 한번 끝났는데 그 결말의 완성도가 되게 높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칭찬을 되게 많이 받고 상도 많이 받은 작품이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좋은 이야기고 좋은 IP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끝내지 말자. 더 확장하자는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2013년에 극장판 반역의 이야기가 또 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 반역의 이야기는 TVA 결말에서 쌓아올린 어떤 완성도 높은 모든 것 이거를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한번 무너뜨려 버리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개나 구성의 대담함 같은 게 마마마 시리즈를 아직도 계속 회자되게 하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반역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평가가 좀 갈리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다빈 물 한 잔 드시고 하실래요? 약간 드랍독 비트 느낌인데 지금 왜 이렇게 쏟아내? 정말 사람들한테 봐달라고 지금 애원하는 것 같다. 네, 제가 호무라라는 캐릭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 반역의 이야기도 진짜 저는 너무 좋아하고 극단적으로 저는 나가서 반역을 안 본 사람은 마마마를 아직 안 본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돌아다니는데 또 제가 앞에서 신극장판이 개봉을 한다고 떠서 내년에 추천하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이해하려면 극장판을 꼭 봐야 돼. 극장판을 안 보고 TVA판만 보면 이거를 새로 나오는 걸 이해를 못해서 극장판이랑 TV판이랑 순서를 바꿔봐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TV판 먼저 보고? 네, 무조건 순서를 지켜서 봐야 되는데 근데 인수 작가님은 왓챠에서 보셨고 저 같은 경우에는 라프텔을 결제해서 라프텔에서 봤지만 반역의 이야기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지금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 경로가 싹 다 막혔어요. 원래 유튜브에 올라가 있었는데 내려가서 결제를 한 사람들한테만 남아있는 그거고. 그럼 새로 결제도 할 수 없어요? 네, 아예 내려가서. 그러면은 그 정도면 회사에서 가져갔다는 말인데? 근데 올라오는 데는 없어가지고 근데 이거를 봐야지 극장판까지 볼 수 있어서. 근데 뭐 내년에 극장판 나오기 전에 또 풀리겠지. 네, 슬프지만 일단은 TVA라도 추천을 하려고 가져왔고 전에 에반게리온 다카포 국내에서 상영할 때 CGV였나 메가박스에서 에반게리온 극장판 시리즈를 다 재상영해줬었어요. 서파큐를 다 해줬는데 발푸르기스의 회천도 국내에서 개봉할 때 아예 반역의 이야기까지 같이 상영해줘야 한다라는 의견을 좀 주장하고 싶고 하여간 본편만 딱 본다고 하면 분량이 되게 짧은 편이거든요. 1캐야 12화 1쿨 분량이라서 추석 때 한 반나절 정도 잡으면 금방 다 볼 수 있는 작품이라서 아직도 안 본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아직 늦지 않았다. 이번 기회에 보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또 댓글로 남길 수도 있어요. 성인서 아직도 이런 것도 안 봤냐. 이러면서. 역시 넌 오타쿠가 아니야.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나 TVA판을 먼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예전에 13년도에 나왔던 극장판인 반역의 이야기를 보고 2024년에 나오게 될 발푸르기스의 회천을 봐야 되는데 지금 반역의 이야기는 없으니까 일단 TV판이라도 라프텔이나 왓챠에서 먼저 보면 좋다. 그리고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이번 추석 명절 안에 보실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다빈님이 이때까지 소개했던 만화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다빈님의 세계관에 공감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 애니메이션이 꽤 재밌을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거의 이 만화클래스 시작하고 가장 많은 언어와 단어와 미사오구를 붙여서 이 애니메이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볼게요. 진짜요? 네.
근데 사실 제가 만화클래식에서 추천했던 작품들이랑 결이 비슷하진 않은 것 같아요. 비슷하진 않은 것 같고. 결이라기보단 그 느낌이 있어. 느낌이 있어요. 그렇다면 추천하는 패널마다 다 네.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는 작품이라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깐만 네. 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제가 소개하고 싶었던 작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제 그러면 마마마 얘기는 충분히 했으니까 충분합니까? 사실 안 충분한데 슬슬 넘어가지 않으면 안 돼서. 다빈님이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셔서 네. 친구분들 모셔와서 애니메이션 이야기하는 코너를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안 돼요. 오디오 겹치고 자기들끼리 알겠습니다. 안 되고. 네. 네, 이제 인수 작가님이 추천하는 드라마 얘기를 또 들어볼 때가 된 것 같은데 네. 요즘 완전 빠져 계시잖아요. 당연하죠. 네, 솔직히 이거 얘기하고 싶어서 하자고 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뭔지 한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추석 정주행을 부탁드리는 OTT 콘텐츠는 바로 강풀 작가의 원작으로 디즈니 플러스에서 마지막 화인 20화까지 모두 올라온 조인성, 한효주, 류승용 주연의 드라마 무빙입니다. 처음에 작가님이 이거를 보고 나서 네. 저희 사이드비 단톡방에 무빙 꼭 봐라 엄청나다라고 추천을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제가 근데 뭐 항상 뭐 보고 나서 강력 추천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네, 거의 안 하시는데. 이재민 평론가가 맞아요. 뭐만 봤다면 추천을 하는데 난 추천 안 해. 뭐 근데 저는 이건 꼭 봐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제가 이제 이거 하려고 옆자리에서 좀 틀어놓고 1화, 2화 기미를 해보고 있으면 재밌죠. 재밌다니까 막 이러시고 재밌긴 했어요. 근데 저도 아직 2화까지만 봐서 저는 보라는 데까지 다 본 겁니다. 네. 어제부터 이제 제가 겨우 뭘 볼 시간이 나서 2화까지 일단 봤고 그래도 재미를 느낄 수 있어서 저는 추석 때 시간 나면 무빙의 남은 회차들을 볼 예정인데 주인공이 막 류승용, 조인성 이러는데 2화에는 아직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재밌는 것 같다 빼고는 아직까지는 뭔 말을 저는 못하겠는 상태라서 인수 작가님이 조금 설명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의 시간인가요? 제가 붙은 것 같은데 최근에 본 모든 컨텐츠 중에서 제가 최고의 시나리오를 꼽으라면 전 무조건 무빙이에요. 근 5년 안에 5년 안에 본 것 중에서 5년 안에는 제가 매번 얘기하는 시카리오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본 것 중에 최고가 이 무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 했던 이유가 일단 첫 번째 요즘은 이제 만화 원작을 가지고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 때 원작자인 만화가에게 그 드라마나 영화의 시나리오를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알기로 이태원 클라스도 그렇게 했고 다양한 작품들을 웬만하면 원작자한테 그 시나리오 작업까지 맡기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하냐면 그 원작자가 결국에는 그 작품에 대해서 가장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맡기게 되는데 이번 드라마 무빙도 강풀 작가님께서 직접 작업을 했고 몇 년의 시간이 걸린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시나리오 뎁스가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주요 등장인물 모두의 서사가 있어요. 그냥 등장하는 빌런까지 다 서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어려운 거냐면 원래 우리가 뭔가 서사나 스토리물을 만들 때 주연 한두 명 그리고 약간 조연인 사람들한테 서사를 부여한 상태로 대부분 사건에 의해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을 따르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왜 그렇게 하냐면 딱 그 정도가 스토리텔링의 마진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스토리를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그 비용 대비 한 사람이 한 작품에 쏟을 수 있는 평균적인 인간이 쏟을 수 있는 에너지 대비 했을 때 요 정도가 원래 스토리 쓸 때 딱 그 정도가 딱 마진이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모든 인물한테 그냥 서사를 부여해요. 다른 작품들처럼 뭐 빌런들의 한두 개의 과거의 아픔 같은 걸 보여주면서 제가 대충 저런 아픔이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모든 캐릭터들한테 이 사람이 어떤 서사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사건이 중요하지 않아. 사건은 그냥 그런 사람들이 만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 사건이라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서사들을 캐릭터마다 다 부여해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 4개의 작품으로도 나누어서 볼 수 있을 만한 서사를 다 안에 넣어놨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들이 교통정리가 너무 잘 돼 있고 보기에 불편하지 않아요. 너무 뎁스가 많으면 또 사람들 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들지 않고 와, 그 지점이 너무 놀라웠어요, 보면서. 이거는 그래도 초반 회차들에서도 조금씩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화까지만 봤는데 뭔가 주인공이 원톱이나 투톱으로 그냥 딱 잘리는 게 아니라 이 나오는 캐릭터들이 다 웬만큼 주연급인데 비중이 조금씩 다르다는 생각을 하면서 본 것 같아요. 뭐 물론 그 말도 있어요. 비중은 다를 수 있어요. 주연이 더 많이 나오고 당연히 조연이 적게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편집의 과정에서 그렇게 생략이 되는 것이고. 네. 근데 시나리오를 쓰는 입장에서는 이 조연들까지 내가 봤을 때는 다 세팅돼 있어. 이 사람이 몇 년도에 태어났고 몇 년도에 태어났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1987년에는 이 사람은 뭐 고등학생이었다든지 이 사람은 30대였다든지 그런 것까지 연표까지 다 세팅돼 있는 상태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의 뭐 비중의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서사들이 다 세팅된다는 거가 진짜 오랜만에 보는 좋은 거였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진짜 감동한 게 있어요. 이거는 정말 뭔데요? 감동했는데 강풀 작가가 왜 이렇게까지 하나하나에 다 서사를 부여했을까 캐릭터한테.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 그리고 우리 창작자들 입장, 그리고 작품을 보는 독자들한테도 던지는 뭔가 시대의 화두가 하나 정도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지점이 이 작품을 꼭 보셨으면 하는 지점인데 뭐냐면, 스토리를 쓰다 보면은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소름 돋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등장인물을 도구로 소비를 해요. 그러니까 사건이 이게 너무 오랫동안 이런 방식을 해왔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 누가 써도 마찬가지, 제가 써도 마찬가지고 누가 써도 뭐 아무리 대단한 스토리 작가가 써도 뭐냐면 어떤 사건의 이야기를 전개시키기 위해서 그 캐릭터가 꼭 해야 되는 행동이 있고 그 캐릭터가 꼭 해야 되는 반응이 있고 이런 캐릭터가 필요해서 탄생한 도구적으로 인간을 배치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쨌든 짧은 시간 안에 재밌는 작품을 사람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많이 쓰이고 있는 방식인데 네. 그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캐릭터마다의 서사 이런 거는 도구화돼서 꼭 필요한 부분만 이게 꼭 필요한 게 아니면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설정을 안 하는 거죠, 작품을 만들 때. 근데 강풀 작가들은 그것들을 물론 이 작품 안에서도 캐릭터를 도구적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극이라는 거는 짧은 시간 안에 편집해서 보여주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편집해서 보여주는 도구로 활용하는데도 이 강풀 작가는 모든 등장인물들에게 뭔가 존재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갖춰서 캐릭터를 빌드업을 했다는 거죠. 저는 그 부분에서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아, 이 작가가 평소에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랑 좀 다른 관점으로 그 인간 자체에 대해서 뭔가 존중과 예의를 갖추고 보는 사람이니까 작품 안에서도 사람을 이렇게 다루지 않나. 몇 장면 안 나오고 끝나요. 아직 스포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네. 몇 장면 안 나오는 캐릭터가 있는데도 그 캐릭터마저도 서사가 있어. 마지막에 한 30분 나오는 캐릭터도 서사를 부여해. 결국에는 왜 저 사람이 여기까지 왔나에 대해서.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진짜. 원래 뭘 보면서 이렇게 흥분하는 분이 아니신데. 그러니까 요새 근데 약간 늙었나 봐. 영화 보면서 자주 감동이 자주 와요. 리바운드 보면서 울고 막 그랬었는데. 뒤에 뭔가 큰 게 있긴 한가 보다. 저도 지금 느끼고 있고, 저도 비슷하게 느낀 지점이 2화에서 과거 회상할 때 처음 그 동네로 이사온 한효주가 네네, 한효주 배우분이 시장에서 처음으로 이제 장을 보는데 고깃집 가거든요. 근데 고깃집 사장님이랑 처음에 몇 마디 하는데 정육점. 네, 정육점 사장님을 그냥 무례한 캐릭터로 만들지 않고 또 그분만의 사연을 되게 잘 보여주는데 거기서 인물을 다루는 일에 되게 각별히 힘을 들이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죠. 사실 그 장면 없어도 되는 장면이거든요. 네, 안 넣어도 되는 장면인데 굳이 이렇게 할애를 해서 보여준다는 게 되게 각별한 정성이 들어갔다라고 느낄 수 있는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 한 명을 허투루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무빅이란 작품의 전체적인 내용은 그거예요. 전 세계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초능력자들이 살아. 각자의 다른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데 당연히 그런 초능력자들은 각 국가에서 정보 요원으로 쓰겠죠. 근데
그 정보 요원들이 그 활동을 하면서 겪게 되는 고초와 고민과 다양한 고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본인들 대해서 끝나면 좋은데 정보 요원들이 이 유전자를 받은 그 다음 세대까지 마술을 뻗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딜레마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작품 말미에 나옵니다. 강불 작가가 끝까지 계속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를 전체적인 시대의 역동성 상황과 같이 함께 버무려서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서 되게 우리한테도 지금도 시사하는 점이 있는 그런 스토리이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감독님이나 이제 연출 감독님들의 멋진 연출도 한몫을 했지만 배우들도 진짜 연기를 잘해요. 잘하는 배우들만 데려왔더라고요. 조인성 씨는 그냥 멋져요. 캐릭터 자체도 멋진 캐릭터고. 조인성이라 멋진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조인성의 피지컬이니까 멋있을 수, 캐릭터에 가지고 있는 드라마 서사도 멋있고, 근데 조인성이 하니까 더 멋있고, 총체적으로 멋있다. 총체적으로 멋있는 그 기럭지 뿜뿜하는 그런 내용들이 잘 드러나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광해 때부터 정말 그 캐릭터의 분위기와 연기 톤을 너무 잘 잡는다고 제가 생각했던 배우가 한효주라는 배우님인데, 이분은 이 작품에서 가장 넓은 스펙트럼을 해요. 20대 국정원 요원부터 아마 쇼츠나 짤방에 많이 봐서 이제 스포도 아닐 거야. 아니요, 못 봤어요. 이제 나중에 어머니 역할까지 해요. 어머니로 맨 처음에 나오지 않아요? 어머니는 봤어요. 근데 이제 과거 회상이 나오니까 20대의 모습과 어머니가 된 그 이상한 돋보기 안경 끼고. 네. 진짜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한효주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도 계셨어요. 그 정도로 한 사람 인생을 저렇게 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줄 수 있는 연기를 하는구나, 여기서. 그런 지점에서 되게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유승용이라는 배우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왜요? 다들 망했다고 하지만 연상호 감독님의 염력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처음 들어봐요. 유승용이라는 배우가, 유승용 맞지? 유승범이 네, 아니고. 맞아요. 네, 유승용이라는 배우가 거기서 연기를 하는데 저 이거 너무 좋아해서 1년에 한두 번씩 꼭 찾아보거든요. 유승용 씨 연기가 제가 봤을 땐 제 기준에서 애니메이션에 가장 특화되어 있는 연기예요. 그러니까 되게 엣지 있게 상황을 그러니까 탁 그러니까 연극 톤은 아니고 스무스하게 흘러가는 연기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탁탁탁 끊어지는 듯한 그런 리액션을 가지고 있는 엣지 있는 연기를 너무 잘하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모든 내용 중에 유승용 배우가 나오는 부분이 너무 슬펐고 울진 않았는데 명대사가 여기 진짜 많이 나와요. 뭐 무협지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인데 그건 오늘은 추천이니까 얘기 안 하고 내가 언젠가 이 무빙 비교하면서 리뷰하는 특별 방송 특별 방송을 할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이재민 평론가 모시고 다 모셔와서 한번 하긴 할 건데 그래서 유승용 배우가 나오는 그 파트가 구룡포 파트가 너무 좋았고, 그리고 강불 작가님 작품이 영화화 됐을 때 그리고 이번 무빙을 보면서 느낀 건데 뭔지 모르게 촌스러워요. 근데 뭔지 모르게 거기 보면은 막 그 초능력자들 날아다니는 장면 있잖아. 네. 되게 촌스럽게 일부러 그렇게 해요. 뒤에 조인성은 되게 멋있게 슉슉슉슉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초능력자들은 다른 초능력자들 보면 되게 어설프게 일부러 그렇게 하는 장면들이 많거든요. 애기가 네, 그런 때 것도 그렇게 있고 하던데. 그리고 지금의 우리 감점으로 봤을 때 조금 촌스러운데 너무 정감 있고 그게 이상하지 않아. 촌스러운데 그 촌스러움도 미학이란 게 있는 거거든요. 너무 따뜻하고 행복하고 그런 미학들이 가지고 있어서 보면서 와 뭔가 내 잃어버린 나의 촌스러움을 찾는 듯한 느낌? 사람마다 근데 우리 사회가 너무 인스타넷에서 이쁜 사람, 뭐 잘생긴 사람, 멋있는 거, 뭐 대환장 파티만 이렇게 계속 올리는 그런 사회다 보니까 사람들이 항상 내가 세련되고 멋있고 이쁘고 남 부러워하는 모습으로만 이렇게 보여지려는 그런 세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사람마다 다 촌스러움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다 있어. 근데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꺼내놓는 게 너무 보기 좋았다. 그래서 저는 이번 추석에 디즈니 플러스를 결제하세요, 여러분. 결제하는 거야, 이거. 이건 해야 돼. 무빙 하나 보기 위해서라도 이건 결제해야 되고, 그리고 꼭 보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너무 작품에서 기계적으로 소비하고 놓치고 있었던 사람의 도구와 조금은 덜 날카롭고 덜 세련되어도 느낄 수 있는 재미 같은 거를 이 작품에서 베테랑 배우들과 신인 배우들이 섞여가는 그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제가 봤을 때 2023년 최고의 작품은 무빙이다. 모든 콘텐츠 중에서 라는 생각으로 꼭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 한번 볼 가치가 있는 것 같고 제가 특히 이 무빙 가지고 3시간 더 떠들 수 있어. 처음부터 1화부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특히 이제 캐릭터나 사람의 도구화 이런 거는 사실 피하기 어려운 건데 그거를 알 수는 없어요. 네. 이렇게 풀어내셨다고 하니까 저도 더 기대가 되는 지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추석 전에 저희가 뭐 부랴부랴 만든 건 아니고 한 일주일 전부터 이렇게 합시다라고 세팅을 했고요. 네. 그리고 뭐 저희가 영세에서 막 사람을 부르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재민 평론가도 바빠. 그 사람 맨날 불러가지고 이렇게 물론 이재민 평론가님이 오셨으면 더 풍부한 얘기를 하셨겠지만 네. 그분도 바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거보다는 그냥 우리가 맨날 하던 진행자들끼리 하나씩 이렇게 주말에 보면 좋을 것들 추천하면은 좋지 않을까 해서 소소하게 마련해 봤고요. 그리고 저희 이번 6일 쉬는 기간 동안에 미학탐구의 녹음이 있습니다. 미학탐구의 녹음이 있으니까 그걸 네. 녹음하고 나면 다음 주부터 미학탐구에는 천천히 올리도록 하겠고요. 원래는 다른 210편에서 추석 마지막 인사를 했었는데 삭제됐으니까 맞다. 오늘 다비님 6일 동안 우리 청취자분들 쉬시는데 추석 덕담 한마디 해주시죠. 인생 3회차니까 덕담할 수 있잖아. 네, 한번 올려보자면 그때 한번 얘기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되게 또 겸연쩍은데 긴 휴일이고 긴 추석이고 긴 명절이니까 또 친척들 만나고 사람들 만나고 할 일도 많고 아니면 혼자서 시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각자 어쨌든 회사는 안 가고 학교는 안 갈 테니까 좋은 시간들 보내시길 바라겠고 또 추석 끝나면 만화클래식 계속 올라갈 거니까 그 전에 뭔가 밀린 방송이나 못 본 만화 있다고 하시면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이후에 올라올 만화클래식도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들 추석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